아반떼가 실내가 LCD다. 이게 소렌토가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이건 반칙 아닌가 근데? 자, 차알못의 장PD인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번에 상반기에 출시될 신차 라인업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작년 말부터인가 하반기부터인가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기존에 1, 2년 전에 나오던 차들과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신차들이. 그래서 안에도 LCD도 그렇고 여러가지 옵션도 그렇고 이제 올해 나오는 신차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대되는 차가 몇 개 있어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역시나 아반떼죠. 삼각대? 아반떼? 아무튼 같은 때인데 우리의 아반떼가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미 이제 사진을 보면은 패밀리 룩은 분명해요. 우리 현대 이상엽 디자이너님 오고 나서부터 패밀리 룩은 아주 분명하죠. 그릴은 굉장히 두껍고 크고 넓게, 그리고 문양은 복잡하게, 미안해요. 문양은 복잡하게, 이제 그릴은 굉장히 오묘해요. 항상 이제 그 패밀리 룩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화살표 아래 이렇게, 이게 그거지. 하사 짝대기, 하사, 중사, 상사 그 짝대기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계급장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릴에. 헤드램프는 분명히 삼각형 모양은 아닐 거예요. 죽어도 삼각형은 안 하겠죠? 아마 이제 얄쌍하게 이렇게 또 날렵하게 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은 외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이제 되게 능력자신 분들이 예상도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게 나올 것만 같아요. 이게 아반떼가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옵션이나 지금 실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반떼가 실내가 LCD다. 12인치는 안 되겠지. 10.25. 10.25나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LCD 8인치만 돼도 그거에다가 LCD 클러스터에 버튼식 기어가 나오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혹시 모르지 공기청정 기능이 있을지도. 아반떼가 메모리 시트에 막 이러면은 물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사실 아반떼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실내가 그 정도로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도 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실내가 그렇게 나오면은 안에는 럭셔리거든. 개인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K5를 보고 나선 더 기대가 됐어요. 공조기 버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반떼 맞다. 그리고 트림도 이제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하고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전에 아반떼 스포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LPG도 하려나? 아무튼 아반떼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아질 건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면은 일단 아이오닉은 죽어라 이거예요. 아이오닉은 이제 거의 죽는 거고, 아무튼 이번에 아반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렌토가 있죠. 소렌토가 이제 2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타다 보니까 외로워요. 큰 차 혼자 타면은 무섭고 오그라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잘 때도 벽에 이렇게 붙어서 자거든요. 근데 이게 소렌토 같이 큰 차를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와, 이거는 역시 기아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기아의 디자인은 진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사실 앞에는 약간 스토닉인가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기아 K5처럼 좀 그릴을 좀 낮추고, 옆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자가 아니고 움푹 들어가니까 K5의 그릴을 살짝만 올린 듯한 느낌? 근데 차체가 그러다 보니까 스토닉으로 내가 본 건데, 그것까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소렌토 치고는.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는 거의 완전 펠리세이드예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앞과 뒤가 조화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가 예쁘면 뒤에가 박살나고, 뒤에가 예쁘면 앞에가 박살나고 이랬는데, 또 뭐 얘기 있나 소렌토? 엔진 라인업이 2.2 디젤, 2.5 가솔린,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러는 거지? 이게 소렌토가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이건 반칙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 주관이에요. 여기까지 다들 공감을 했을 거죠.
아 그래 맞아 그 차는 기대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저 새끼 뭐지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 스타일.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벤츠 A 클래스 세단입니다. 욕하지 마요 씨. 욕하지 마. 난 이게 기대되는 걸 어떡해. 전 작은 차가 좋아요. A 클래스 해치백도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재고가 판매량이 없대요.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서 대기가 워낙 길어서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A 클래스 세단이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실내나 뭐 옵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단이냐 해치백이냐 그냥 요 차이 단순히 요 차이인데 기존의 해치백이 약간 뒤에가 말이 많았잖아요. 기아 얘기도 나오고 막 그지 같다 뭐 벤츠 로고 떼면 기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세단 같은 경우는 뒤에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세단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워낙 제일 저트림이니까 그래서 아마 A클래스 세단이 나오면은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 어차피 수량도 많이 안 가져올 테니까. CLA도 진짜 이쁜데. 나 CLA 어제 봤어 중고차. 중고차? 이번에 신형 나오는 거 말고 너무 비싸. 네. CLA 중고 알아보고 있어.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서 봤어. 오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개인 성향으로 이것도 욕할 텐데 푸조 2008 욕하지 마요. 아 갑자기 푸조가 왜 나와요? 디자인만 보면은 푸조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디자인은 예전에는 약간 풍뎅이 같고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요즘 3008, 508 이런 거 보면은 앞에도 예쁘고 저는 뒤에도 예쁘고 심지어 실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약간 20, 30대나 약간 좀 영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고르기에는 딱 그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갖고 염두는 하지만 사지 못했죠. 왜냐? 우리는 함블모터스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사실 푸조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니잖아요. 푸조가 이렇게 차를 못 만드는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싼 가격에 중고 감가도 굉장히 심해서 주로 이제 신차보다는 중고로 이제 푸조를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많을 텐데 이번에 2008이 새로 나오는데 기존의 3008과 디자인을 거의 흡사하게 해놨어요. 앞이나 뒤에나 실내도 그렇고 그냥 3008의 완전 축소 버전 디자인 다 똑같고 하니까 가격도 더 떨어지고 저는 그 3008은 사실 저한테 좀 크지 않나 나한테 좀 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차피 잘 안 팔릴 거니까 나중에 중고로 사면 되죠. 한 1, 2년 참았다가 공감대가 확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다시 공감대를 올려야겠다. 이거는 공감할 거. 이거는 진짜 본 사람들은 공감 안 할 수가 없어. 르노 삼성 XM3 이 XM3는 진짜 실물로 본 사람들은 이거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쿠페형 스타일의 이 라인이 예술이에요. 뒤에가 이게 세단도 아닌데 SUV도 아니면서 뭔가 이질적인데 예뻐.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그 라인 자체가 이게 앞에가 예쁘다 뒤에가 예쁘다 이게 아니라 앞뒤는 사실 디자인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옆모습이나 이 라인이 예뻐요. 라인 자체도 예쁘고 차량의 가격도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주지 않을까. 이제 또 사이즈도 준준형인데다가 준준형인데 폐형 디자인인데 약간 SUV 같은. 이거는 사진 말고 실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작년 모터쇼에서 봤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준준형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 차는 무조건 커야 한다 그 기준에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작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이거는 없었는데 이제 원래 예상이 없었어요. 기대되는 차가 아니었어요. 기대되는 차가 아니었는데 지금 GV80이 나오고 나니까 기대가 되는 게 GV70. GV80 사실 사진 보고서는 뭐야 이거 완전 쓰레기 뭐야 뒤에가 폰이야 막 이랬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제 GV70이 기대되기 시작하겠어요. 왜 기대되기 시작했냐면은 일단은 사이즈가 GV70 자체가 사진으로 보면은 GV80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이 축소가 된 것처럼 보여요. GV70이. 그래서 대형 SUV나 이런 느낌은 없고 딱 적당한 중형이나 이런 사이즈라서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GV70은 분명히 GV80보다 더 작고 하니까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6,000대까지 내려가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빠지면은 그 정도면은 GV80보단 GV70이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GV80은 사실 좀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긴 해서.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요 공개된 그릴인데 이 그릴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그 페미니룩이 앞에 그릴을 되게 막 여러 가지를 막 그랜저처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 공개된 그릴은 굉장히 밋밋하죠. 그래서
요 그릴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GV80과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눈이 두 개겠지 분명히. 내 예상은 그래. 두 줄. 분명히 두 줄이고 앞에도 분명히 똑같이 나올 거고 그릴도 이따만 할 거고 거기까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니까 옵션은 뭐 다 거의 비슷하게 오겠죠.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만 한 2,000 정도 빼주면 한 1,000만 원만 싸다 이러면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땐 원래 보통 소나타 풀옵션 가격이면 그랜저 중간 옵션도 살 수 있거든요. GV70이 나오면은 그 GV80 중간 옵션 정도가 사실 7,500만 원 선이잖아요. GV70도 풀옵션 기준으로 7,5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러면 안 사지. 네. 만약에 풀옵션이 7,500에 풀옵션이 6,900까지 이해합니다. 7,000 초반까지도 이야기했었는데 7,500이면은 이게 경쟁 라인업이 GLC, X3, 볼보, XC60 이런 건데 근데 얘네들이 얘가 7,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장사 안 하겠다는 거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얘네들을 이기려면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제네시스는 가격이 관건이다. 개인적으로 또 기대되는 게 이제 골프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하반기인 것 같아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쁘고 심플하게 많이 변화는 없고 그냥 심플해졌다 예뻐졌다 하는데 얘도 실내가 관건인 것 같고 이제 또 하반기다 보니까 얘는 약간 패스. 저 기대되는 차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말하면 죽여버릴게요 여러분. 일단 전기차는 맞아요. 저는 기대되는 차가 르노 조에라는 차거든요. 아 예.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전기차예요. 전기차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3천만 원대? 근데 그럼 3천만 원이면 전기차 보조 지원 1,500 받으면 1,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혀 아쉬운 게 없거든요. 주행거리도 이 소형 해치백 치고는 395km 정도 또 가니까 주행거리도 그렇게 되게 짧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EV다 보니까 유지비 같은 것도 저렴하니까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 거나 이런 전기차로서 사이즈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모닝이나 이런 경차들도 전기차를 하루 빨리 내야 얘네들이랑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모르겠어. 이게 사실 르노가 클리오도 그렇고 이 조회란 것도 그렇고 유럽에선 판매량 1등이에요 얘네들이. 거기서는 그냥 뭐 아반떼급이에요. 얘네들이 막 보조 검증된 차인데 우리나라만 오면은 다 박살나는 게 일단 다 차가 좀 작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차는 무조건 커야 돼. 야 내 차가 더 커 씨. 이게 있다니까요. 야 그 작은 차를 뭐하러 타냐, 뭐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 타냐 막 이러니까 안 좋은 문화죠. 차를 사이즈로만 평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차들은 아마 안 팔릴 것 같은데 전기차고 주행거리도 꽤 괜찮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1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얘네들이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아이 통풍 시트가 없어 이게 차야 막 이러진 않으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안 팔릴 차들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약간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고 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차가 작으면은 현실적인 분들은 이걸 사겠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로 했으니 이건 진짜 강추예요. 차도 예뻐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이 특히 끌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거의 세컨카로는 진짜 최고 수준의 차가 아닐까 생각하는 차거든요. 그치. 얘가 실내가 LCD가 아니지 근데 얘는. 조예요? 실내 LCD의 실내는- 향연이죠. 아 그래? 네, 당연히 LCD죠. 아 이게 사진 좀 띄워줘. 이게 실내 괜찮네. 실내 딱 깔끔하고 이쁘지 않아요? 깔끔하네. 아 네. 가격 대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신차 느낌은 나네. 네. 옛날 네, 약간 그렇죠. 구형의 모델은 느낌이 아니에요. 구형의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나은 것 같아. 지금 기대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다 얘기하자 보면은 QM3도 있고 캐딜락 CT5도 있고 포드의 뭐 쿠가라는 차도 있고 벤츠 GLS도 있고 링컨 내비게이터도 있고 아우디 Q2라는 것도 있어. 아우디 Q2도 있고 아우디 DBX도 있고 포르쉐 타이칸 되게 많아요. 지금 이미 사진이 다 뜬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많으니까 상반기는 지켜보고 하반기나 이때쯤 나오는 차들을 눈여겨봤다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올해 산다면 개인적으로 기대돼요. 상반기에 지르는 건 뭔가 왠지 하반기에 후회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하반기 12월 올해 12월에는 겁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만 구독만? 이왕 하는 거 다 해주세요. 알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